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이선의 증권자본시장 모시고 퇴직연금 환승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이 부장에게 알찬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퇴직연금 환승 제도가 시행된 게 가장 얼마 안 됐죠? 최근의 일이죠? 네네. 예. 그 지난달 31일부터 네네. 그 퇴직연금 상품을 통째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그 갈아타기, 그 요즘 MG 표현대로 환승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고 이달부터 이제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네.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환승, 실물 이전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기 퇴직연금 가입자가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그 퇴직연금 가입자가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네. 그대로 다른 그 금융회사로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실물을 그대로 옮긴다는 얘기죠. 네, 네네. 그 지금까지는 그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네. 현금화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고, 뭐 가령 중도 해지에 의한 이자 손실, 수수료 이런 게 있죠. 그렇겠죠. 또 펀드 환매 후에 재매수 과정에서 그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손실 이런 기회비용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그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계약 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좀 최소화하는 게 좀 그렇죠. 의의가 있다고 예,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금 상품 보유자라면 이제 중도 해지 없이 약정 이유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자 간의 경쟁이 이뤄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수익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입니다. 네네. 그 뭐 이전할 회사의 상품 라인업이 풍성하다면 네. 아무래도 나중에 그 가입자가 추가 편입 상품을 선택할 때도 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로 인해서 그 연금 자산에 대한 투자 문화가 좀 확산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 유도를 할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궁금해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실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한이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이게 보니까 모든 상품이 다 이전되는 건 아니죠. 네네. 이게 이제 그 실물 이전은 네. 우선 예금 등 그 원리금 보장 상품, 그다음에 머니마켓 펀드 제한 공모 펀드, 그리고 이런 상장 지수 펀드 등 대부분 그 퇴직연금 상품이 대상이 되긴 하는데요. 네. 그 가입자가 적립금 운영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그 금융사가 약속한 방식대로 자동 운영하는 그 디폴트 옵션 있잖아요. 네. 이 디폴트 옵션 상품과 그다음에 그리고 보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상품 등은 이전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 옮기고 나머지 또 못 옮기는 거는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동일 상품, 동일 제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건 뭔 얘기인가요? 네네. 그 퇴직연금이 그 확정급여형 DB형 그리고 확정기여형 DC형이죠. 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렇게 나뉘는데요. 네. 그 개인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운용 주체가 근로자인 DC형과 IRP입니다. 네네. 따라서 DC형은 DC형으로만 그리고 IRP는 IRP로만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그 실물 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지만 네.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전이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하고 해야 합니다. 예. 기존하고 똑같네요. 그럴 경우에는 네. 팔고 가야 되는 거고. 제한이 일단 두 가지 정도 있는 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상품도 있고 그리고 동일 제도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럼 실제로 이제 해본 분들 중에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잘 안 되더라, 뭐 이전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전 절차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이전을 하려면 네. 우선 퇴직연금 가입자는 그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네.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일단 이때 그 계약 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실물 이전 가능 상품 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가입자가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네,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짚어봤던 걸 여기서도
하더라도 한번 확인하는군요. 어떤 네. 게 가능하다 안 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그래서 이후에 실물 이전을 시행을 하고 이제 네. 결과는 SMS나 뭐 네. 휴대폰 앱 등을 통해서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신청부터 완료까지 한 최소 3영업일 네. 이 정도가 걸리고요. 다만 그 해외 주식이나 좀 환매가 필요한 상품이 편입이 되어 있으면 네. 환매 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3영업일 이상이 걸립니다. 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 보유한 계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실물 이전이 아니라 그냥 현금 이전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자신이 그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한 상품이 이전 가능한 상품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는 어쨌든 그 금융회사 네. 이전하고 싶은 그런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뭐 이런 곳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내에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뭐 조언을 하자면 예. 그 실물 이전 신청할 때 그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최종 의사 확인을 위해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때 연락처를 조금 정확하게 기재해야 안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뭐 신문, 방송 보면 은행, 증권사들이 광고하고 난리더라고요. 자기네 네. 쪽으로 이전해라, 우리한테 네. 와라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알기로도 은행하고 증권 간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은행이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았고, 네. 근데 증권이 아무래도 수익률이나 선택지 면에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네. 일단 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이제 퇴직연금 적립 규모를 보면 네. 한 394조 정도 당하는데요. 해당하는데요. 일단 네. 업권별로 은행이 일단 198조 원을 차지해서 가장 큰 네네. 비중을 차지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증권사 포함한 금융투자업계가 한 86조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 한 78조, 손해보험이 한 14조 정도 됩니다. 요만 보면 은행이 압도적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은행권 가점체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 이전 제도를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머니무브, 그러니까 은행권의 돈을 조금 확보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움직임이 좀 공격적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조금 투자자들이 실적 배당 상품에 좀 메리트를 느낄 텐데요. 네. 그러게 되면 좀 증권사 상품이 조금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증권사가 공격적이고, 그래서 은행들도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상품 다양화, 좀 ETF 상품 이런 걸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행하고 보험사 ETF 취급 개수 같은 게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그 네네. 은행이랑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ETF가 한 100여 개 정도인데요, 현재 네네. 기준으로. 네네. 근데 증권사에서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거는 770여 개에 이릅니다. 선택지가 되게 넓어지네요. 네네. 근데 다만 좀 매매 편리성 이 부분도 조금 따져봐야 하는데, 증권사 ETF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한데요. 네네. 근데 은행은 신탁 형태로 진행이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뭐 매매 그 확인에도 2영업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증권사랑 뭐 은행 간에 좀 경쟁이 치열해서 투자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선택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안정을 좀 가져가느냐, 아니면 조금 수익을 좀 더 내느냐, 그렇죠. 수익률을 좀 세분화해서 집계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증권사가 무조건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증권사로 네네네. 옮겨갈 필요가 없는 게, 그 디폴트 옵션 상품 같은 경우에 네. 저위험 중위험 포트에서 은행권이 수익률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뭐 ETF나 이런 데 들어가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할 테니까 은행권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네. 그럼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가입을 하는데 주의할 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무턱대고 이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주의할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그 퇴직연금 수익률이라는 게 가입자의 그 운용 지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실물 이전을 하더라도 운용 수익률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물 이전 후에도 이 수익률을 높이려면 가입자 스스로가 지속적이고 좀 적극적인 운용 지시, 관리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이 말인즉슨 그 수익률이 높다는 홍보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 DC형이나 IRP나 좀 이런 상품의 경우 그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가입자 스스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그 계좌로 옮긴다고 해서 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여론 홍보에 조금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 네네.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 수익률 기사를 보고 예.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니죠.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DC형 IRP 이게 가입자의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라 좀 추후 지급받는 노후자금 규모가 좀 변동하기 때문에 실물 이전할 때 그 신청 전에 수수료 수준, 그다음에 상품 이런 거를 조금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품의 다양성도 꼭 체크해야 하고요. 이제 다만 DB형의 같은 경우에는 그 좀 금융사의 안전성과 수익성 이런 뭐 고객 상담이나 자산 관리 역량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죠. 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수수료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 아무래도 그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커서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업자마다 매년 발생하는 수수료가 현재 기준으로 0%에서 한 0.465%까지 차이가 납니다. 일단 보험사하고 은행권은 대부분 수수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보험사 수수료가 0.16%에서 0.465 요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은행은 0.16에서 0.298%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권사는 아무래도 규모가 적다 보니까 머니부부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좀 무료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출발을 하고 한 0.296%대까지 이렇게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보험, 은행, 증권 뭐 요 순인 것 같은데 뭐 수수료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모든 금융사들이 지금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서비스 시행이 늦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 현재 시행 중인 퇴직연금 사업자 그 전체 실물 이전 대상은 그 한 44개 사업자 중에서 한 37개사 현재 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게 한 적립금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한 94.2% 요 정도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되긴 되는군요. 네네. 이제 다만 삼성생명, 뭐 하나증권, 그다음에 부산 경남은행, 강주 IM은행, IM증권 한 요 정도가 내년 4월 정도에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생명, 하나증권 이런 데들은 큰 데들인데도 미처 준비를 못했는가 보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덤으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머니무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지키려고 그렇게 각자의 그런 입장에 따라서 좀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이 연말까지 뭐 연금 모아 이벤트를 하는데요. 여기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뭐 3천만 원 이상, 뭐 300만 원, 100만 원 이상, 뭐 300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신한투자증권도 좀 연금 리더 이렇게 통해서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3천 명의 뭐 치킨 쿠폰을 쏜다거나 이런 소소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들은 조금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경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은행이 경품 그 현금이 경품 지급 그런 행사를 하고 신한은행도 지금 사전 뭐 실물 이전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이런 식의 이벤트가 조금 각 증권사 은행마다 있으니까 좀 찾아보고 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사들이 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때문에 마케팅 활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군요. 예, 오늘 이 부장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네. 퇴직연금 이전 물론 중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건 아까 이 부장도 중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결국 이제 본인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얼마나 포트폴리오를 교체 내지 관리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시아경제도 그렇고 여러 매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좀 찾아보시고 세심하게 챙기셔갖고 편안한 노후생활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